예, 한나라당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노원을 출신으로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권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늘 우리 한나라당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서민대책특별위원회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네티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0년도도 한 2달여 남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2달여 마무리 잘 하시고 2011년은 우리 국민 모두가 새로운 희망을 품고 그리고 네티즌 여러분들이 더 한나라당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거듭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민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30일 날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한 100일 되는 셈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중소기업, 대기업이 상생을 위한 하도급 특별위원회, 그리고 서민금융대책위원회, 그리고 서민학자금대책위원회 등 10개의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동안 현장 중심으로 정말 우리 국민들, 서민들이 무엇을 절실히 원하는가 하는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는 일들을 해왔고요. 우선은 우리가 67개의 우선 서민대책위원회 과제를 설정을 했고 그 중에서 33개는 아주 우선 추진 과제로 이미 시행이 되고 있거나 시행 준비를 마무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4개는 중장기 과제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30개 과제는 지금 현재 입법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부와 협의를 해서 차근차근 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우리가 100일 동안 했던 일 중에 그래도 가장 좀 보람있다라고 생각 드는 것은 며칠 전 우리 11월 10일 날 국회에서 통과된 소위 SSM법, 그러니까 우리 골목 상권을 지키고 그리고 서민들, 영세 상인들을 위한 2가지 법안 중에 이제 유통산업 발전 법안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재래시장 500m 반경 내에는 대형 슈퍼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법이 되었고요. 25일 날, 11월 25일 날 아마 상생법안이 함께 통과되면은 골목 상권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저희 서민대책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루었고요. 그리고 우리 서민들 은행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기관들과 협의해서 은행들의 영업이익의 10%를 우리 서민들을 위한 대출로 쓰도록 하는 희망홀씨 대출 제도가 이제 마련된 이런 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심각합니다. 아이 낳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보육비, 교육비입니다. 또 다음 순서로 한다면 주택 문제인데요. 이번에 저희 서민대책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소득 분위로 봐서 70% 정도의 국민들에게는 국가 책임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올해 예산에 반영되는 이 부분들도 서민대책특별위원회가 했던 일 중에 또 보람 있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대기업은 굉장히 잘 나가고요. 우리가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공정한 시장에 있어서의 대기업 횡포를 방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서민 대책 중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중소기업이 노력을 해서 우수한 기술을 만들었음에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기업들이 그냥 탈취하다시피 하는 수준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중소기업의 발전도 없을 뿐만 더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이 기술 발전에도 크게 저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 공정거래화에 관한 법률안,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 이 중소기업 대기업 상생특별위원회에서 지금 마련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이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2금융권들을 비롯해서 이것이 서민들에게는 아주 혹독한 그런 어려움이 되고 있는데요. 이자율을 3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그러한 이자 제한법, 이 부분들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사교육비도 엄청나게 높고 또 공교육비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공교육비 부담이 없지만은 유아교육비 부담이 굉장히 높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 등록금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아이들 둘이 대학 보내면은 웬만한 가정이 그 학비를 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등록금 인상을 방지하는 그러한 법률안도 지금 좀 더 강화돼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정책적으로 우리가 예산으로 풀어내가야 될 그런 사안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조세특례법, 조세제도 개편도 상당 부분 우리 서민정책특위가 제도적인 개편 사항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서민정책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현재 정부 예산 편성상으로는 서민 예산이 저희들이 한 5조 3천억 정도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편성돼서 넘어온 것들 중에 의미 있는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공보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우리 노인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전국 5만 9천 개의 노인정에 100만 원씩을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노인정에 필요하고 있는 기반 시설을 우선 갖추도록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학 등록금, 장학금 제도는 상당 부분 확충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을 위한 근로장학금 제도를 확충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정부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서민들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지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0년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이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여기에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분들에게 주거시설이 제대로 맞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피질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재작년부터 서민주택,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부분들이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반영되질 못했습니다. 이번 국회 예산 논의 과정에서 이 예산도 아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예산도 상당 부분 확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얼마 전까지 배추값이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 이상 넘어가는, 정말 이건 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 물가 고통을 주었던 것인데요.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좀
수급을 안정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이번 예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대책특별위원회는 과거처럼 일시적으로 일회적으로 일정 기간만 정해서 그렇게 존속하고 사라지는 특별위원회는 아닙니다. 서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한, 서민들에 대한 특별한 보살핌이 있는 한 우리 서민대책특별위원회는 계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활동은 그동안은 탁상에서 이루어지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정책, 서민에 대한 구호는 많았지만은 현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서민정책들은 없다는 것이 이제 국민들, 서민들의 평가였는데요. 그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현장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선 이번 정기국회까지는 우선적으로 급하게 추진해야 될 법안들, 예산안들을 마무리하면은 이제는 다시 현장으로 내려가서 우리 국민들, 서민들의 목소리와 또 삶의 현장을 살피면서 앞으로 내년도 서민 이 정책의 계획들을 차근차근 세워나가고요. 그래서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서민 정책 추진에 저희는 역점을 둘 생각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지금 정부나에 맡겨놓을 경우에 늘 보면은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민정책을 정부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당이 중심이 돼서 끌고 나가는 그런 서민정책 추진에 체제를 갖춰야 될 거고 그걸 실천적으로 우리 당이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